예외를 위해 영산선악대학교에서 싱그럽고 밝은 기운을 한껏 준비해 왔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법회 보기 힘든 요즘 존경하는 종법사님과 선지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법회를 볼 수 있음에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의 이 법회가 나를 밝히고 또 주변을 밝혀나갈 힘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 헌배를 올립니다. 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마음 찾아가는 입정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
어는 언어도 다느 입정처이요 유무초원 생사문임바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의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을 혹은 강급을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의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이 어리석은 중생 이 법신불일원상을 채받아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함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객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 색즉시 공공즉시 색수상행식역부여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 부증불감시고 공증무생무수상행식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양 미촉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 무무명지 내지 무노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문 이무소듣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과에 무과에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 의반야바라밀다고 득안욕따라 삼약삼보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 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밀다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설명 기도를 올리고 심고가를 부릅니다. 대중은 두 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은혜로운 법신불 사안이시여, 원기 105년 11월 1일 영산선악대학교가 그리던 스승님들과 법동지들을 모시고 총부 일요 예배를 주관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하옵나이다.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초록잎이 무성하던 나무도 겨울을 나기 위해 붉은 단풍으로 자신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보림하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들의 마음에 법으로 물들여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법신불 사안이시여, 저희들이 이 회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대종사님의 경륜을 받들어 온 세계에 우리 교법이 드러나 하나의 이런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은 아침 일과에서 저녁 참회 시간까지 매 순간 공부심을 챙기며 각자의 불성을 깨우쳐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이다. 그리하여 참 실력을 갖추고 대종사님과 스승님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 뒤를 따르려 합니다. 사안이시여, 오늘의 예외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서원과 신성이 더욱 두터워지기를 기원하며 이런 대도의 진리가 세상에 더욱 드러나서 평안과 행복으로 늘 충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감하시고 응감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인류가 하루빨리 고난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위력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법문 말씀은 대종경 서품 8장 말씀입니다. 예 갖추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 대종사 기룡리 간석지의 방언일을 시작하사 이를 감력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구인은 본래 일을 아니하던 사람들이로되 대회상 창립 시기에 나왔으므로 남다른 고생이 많으나 그 대신 재미도 또한 적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든지 남이 다 이루어 놓은 뒤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생을 하고 창립을 하여 남의 시조가 되는 것이 의미 깊은 일이니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며 돈과 정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이 하려 함에 자연 이렇게 일이 많도다. 다음은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자신의 생활과 마음에 대조하며 일상수행의 요법을 암송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출가감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출가감상담은 2학년 정호준, 1학년 황연정 예비교무가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정호준 교우의 예비 감상담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영산선악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한 정호준이라고 합니다. 추천 교무님은 천산 김도천 교무님이시고 출신 교당은 불교당입니다. 그럼 바로 출가 감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원불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가왔습니다. 영광에서부터 원불교를 다니신 친할머니를 통해서 저희 집은 원불교와 인연이 되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교당을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성가 부르는 게 재미있었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마냥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종경 법문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아서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대학교 진학 시기가 다가왔을 때 어머니께서는 교당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교무님 하면 어떻겠냐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교무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아서 거절하였고 대신에 원대 경영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 후 교당도 자연히 청년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청년에서 한 형을 만났습니다. 그 형으로부터 동아리에 들어올래? 라고 권유받아서 갔는데 그곳은 원불교 대학생회였습니다. 원불교 동아리에서 딱히 어색한 감이 없어서 바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회장님을 비롯해 여러 교무님들과 교우님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여러 교무님들이 저에게 출가를 하면 어떻겠냐, 정말 잘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무님은 딱히 생각이 없어요 라고 거절을 하였지만 그래도 정말 잘할 것 같다라는 말이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교당하고 동아리를 더욱 열심히 다녔고 저에게 20살 때는 정말 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재미있게 보낸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14년 8월 26일 저는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군종 장교였던 문정석 교무님의 권유를 받아 군종병 활동도 하였습니다. 교무님 옆에서 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았고 또 많은 교무님들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20살 때부터 다녔던 동아리에 정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회장도 하였고 학생 때부터 다닌 교당에서도 청년회장을 하는 등 원불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취업이라는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저는 학교 휴학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간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서
휴학했던 학교를 다시 복학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9년 여름, 저는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학 선빵을 나고 졸업할 때까지는 취업 준비에 몰두하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대학 선빵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만덕산에서 열린 대학 선빵은 농타운님 덕분에 선비를 내지 않고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특히 종법사님께서 계셔서 훈증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빵에 참석했습니다. 훈련 중에는 매일 저녁 식후에 종법사님을 모시고 산책하며 문답 감정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훈증을 받는데 종법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정말 멋있다, 나도 종법사님 같은 교무님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종법사님의 모습에서 정말 정을 느꼈고, 종법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반하여 출가를 결심하였습니다. 훈련을 다녀온 뒤 출가하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부모님도 설득시켰고, 교당에 계시는 교감님께는 제가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추천교무님이 되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천산 김도천 교감님께서는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저희 추천교무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추천교무님과 주인교무님, 주변 지인들의 말씀에 일말의 고민도 없이 영산 선악대학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학년으로 편입하고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입학하면서 재미있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생각했지만 처음엔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학기 때는 아는 것이 없어서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내성적이어서 교우들과의 관계가 어색했던 것, 수업을 듣는데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한 것, 도반들과 회화하면서 아는 것이 없어 잘하지 못한 것, 경계에 부딪힐 때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치사를 잘하지 못한 것, 좌선을 하면서 수마와 번뇌에 많이 끌려갔던 것 등 많은 것들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옆에서 챙겨주는 도반들과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교무님들 덕분에 많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교무님이 된다고 했을 때 응원해줬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이 있어서 저는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1학기를 잘 마치고 상시기간이 되어 종법사님, 상사님을 모시는 시자도 하였고 교당 생활도 하면서 처음에 출가해서 다짐했던 그 마음이 좀 더 굳어져 갔습니다. 1학기 때부터 잘 안 돼도 꾸준히 하던 저였기에 지금의 2학기 때는 좀 더 달라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경계가 와도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치사하는 행동들이 조금씩 늘어났고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좌선도 수마와 번뇌에 잘 안 끌리고 단전주를 조금씩 더 챙겨가고 있습니다. 또 도반들과 회화를 해도 이제는 어색함이 없고 교법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이제는 웃으면서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 믿길 잘했고 출가하길 잘했다라고 말입니다. 원불교가 있었기에 제 인생은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불교를 만나 출가하고 학교 생활 속에서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일체의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원불교를 열어주신 대종사님의 서원을 저의 서원으로 삼고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공부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산선악대학교 1학년 황연정입니다. 추천 교무님은 연타원 박해철 교무님이시고 아버지는 교사는 황기성 교무님, 어머니는 윤경화 정토님이십니다. 오빠는 영산선악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정도회관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올해 영산선악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교무님이셔서 저는 자연스레 원불교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원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며 정말 행복한 추억들로 가득해 아직도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당 법회에서 입정 시간 그리고 교무님의 설교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와 인연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교무님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교무님 할래? 라고 물으시면 저는 당연히 생각해보지도 않고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크게 달할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민하던 문제를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수업을 마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책 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도 하고 영산선악대학교에 다니는 오빠와 이야기도 해보고 친구, 어른들,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여 마침내 얻은 결론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살아보자였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한 번 있는 이 기회에 무서울 거 없어. 어차피 나는 처음 살아보니까 어디에라도 부딪혀보자 재밌는 마음으로 돈은 중요하지 않아 경험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마음먹으며 무척 떨리고 기뻤습니다. 남몰래 이런 마음을 먹은 날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 교무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교무님이라는 단어가 거북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혼자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무작정 싫다 할 게 아니라 교무님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해서 고3 신성의 새3훈련 영산 스테이에도 참여했습니다. 다녀본 끝에 내린 결정은 역시나 교무님은 아니다 였습니다. 점점 출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려 할 때쯤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활동을 하던 중 같이 갔던 언니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기쁨과 행복 또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벅차올라 이 마음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행복해하는구나 하며 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출가라는 생각에 그 하나만으로 영산선악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세도반 훈련이 시작되고 막상 살아보니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신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종교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고당을 다녔지만 자세히 관심 갖지 않았기에 과연 내가 신앙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좋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과 고민이 들어서 내가 이곳 영산에 왜 왔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일가중 보훈봉공 시간 덕에 제가 받고 있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입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고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받아먹는 생활만 했겠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을 위하는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출가를 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부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가를 결심하면서 나에게 있는 이 이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오니 이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바라보려 했을 때는 거부하고 포장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마음이 나는구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성 들여 저의 마음을 잘 공부해서 더 알찬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만큼 멋진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전부 다 어머니 아버지 덕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가 감상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법순입니다. 오늘 설법은 영산선악대학교 부총장이신 양재우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법 제목은 나는 대종사님의 제자인가입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로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어린님들과 동노반들의 기도 정성으로 덕택으로 열심히 잘 회복하고 치유의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산에서 어쩌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영산 땅을 밟으면서 대종사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우리 회상은 어떤 회상일까? 우리 회상은 어떤 사명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저는 오늘 법어봉독을 함께 했던 대종경 서품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1916년 4월에 대각하시고 2년 뒤에 1918년 3월에 방언공사를 시작해서 1919년 3월에 방언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시기에 해주신 본문이 오늘 서품 8장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면서 이미 이 회상을 장차 어떤 회상으로 운영해 갈 것인지 모든 청사진을 다 그려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서품 8장의 내용을 볼 때 첫 번째로 새겨볼 내용은 우리 회상 창립 시기에 모인 제군들이요 고생을 재미로 삼자라고 해주신 대종사님의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방언공사 하실 때 원기 3년이에요. 우리는 대회상 창립을 하러 나왔다. 우리는 이런 태도 정법회상을 창립하러 나왔다라는 선언을 그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방언공사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공부와 사업의 정점과 그 바탕에는 이런 태도 정법회상이라는 정체성과 그 철학이 견고하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제1대 제1회 12년을 마감하면서 제1회 결산 정기총회를 원기 13년 1928년입니다. 3월 26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다룬 안건이 연구부 설립의 건, 농업부 설립의 건, 식사부, 세탁부, 병원, 양로당, 인대양성소 설립의 건 7가지와 유지비 저축의 건, 양잠실 건축의 건 이렇게 9가지 안건을 가지고 논의한 내용이 이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대종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과 또 발언, 그 역할 등을 상세히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의 교단 상황을 비교해 보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천지개벽이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된 교단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고생을 재미로 삼으신 우리 선지님들이 사실 여기에 계십니다. 몸은 비록 고생을 했을지 몰라도 세상 창립의 보람과 법열에 가득 차서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 어른들이십니다. 고생을 재미로 삼으신 우리 선지님들 덕택에 우리 후진들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교단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할 때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넓은 망망대해로 나가기 위해서 헤엄을 쳐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땅 짚고 헤엄치고 놀고 있다면 그런 곳에는 큰 배가 뜰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산 종목사님께서 결벗기는 세계화다, 이런 경륜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연 결벗기 교훈과 세계화를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다행하게도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교단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품 8장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새겨볼 내용은 무슨 일이든지 내가 고생을 하고 창립을 하여 다른 사람의 시조가 되라 라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남들이 잘 안 하는 일,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네가 도전해서 마침내 성공을 보는 최초의 사람, 그것 시조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누군가 해놓은 매뉴얼과 사례를 찾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틀에 박히지 말고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보라, 과거 선진들이 해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영역들을 도전해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벤치마킹은 아무리 잘해도 시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2등일 뿐입니다. 오직 창의적으로 도전해보라는 메시지를 그 어두웠던 시기 1918년 100년도 더 된 그 시점에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군종교구장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불교가 처음 군종에 편입되고 보니까 모든 일이 군의 선례가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례를 만드는 일에 참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군종 후원단 교무들하고 군부대 방문을 해서 함께 운동도 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공을 많이 들였어요. 하루는 부사관학교 간부들과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 학교장이 투스타인데 정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생도 때, 육사 생도 때 축구부를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장군이 잘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장을 담당하는 선수가 그 당시에 부사관학교에 근무했던 김명중 교무가 그 담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교무가 굉장히 이 피지컬도 좋고 운동도 아주 만능인 친구예요. 그런데 학교장이 공을 몰고 오면 오는 족족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학교장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교무님 별명이 성실제일 융통성 꽝, 별명이 그렇습니다. 그 장군을 너무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화하려고 군부대를 방문해서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날은 잘못하면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것을 눈치챈 우리 전성공 교무님이 있어요. 우리 쪽 감독입니다. 얼른 수비수를 이쪽에 있던 이 도광 교무하고 둘이 서로 살짝 바꿔주더라고요. 이 도광 교무 별명은 마하트마 도광입니다. 거의 간디 수준급이에요. 신법이. 그리고 별명이 불공제일이 주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도관 교무가 수비를 하는데 학교장이 오면은 자기 앞에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태클이 들어가요. 그리고 학교장이 공을 몰고 올 때쯤 그 앞에서 알아서 발이 꼬여서 자기가 스스로 자빠져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후반전 되니까 학교장이 월월 날면서 공을 차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았던지 부대에 간 그날 교무들 식사를 다 학교장이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교탁 바닥에 이 타일이 다 이런 타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걸 교체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학교장이 이것을 학교에서 지원해 준다 연락이 왔어요. 이도관 교무가 수비 잘했지 않습니까? 군부대 사용 예산의 첫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어렵고 꽁꽁 얼어붙은 생땅을 파는 것 같지만 길게 놓고 보면 때가 되었을 때 파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인연들을 만나서 제가 보니까 7년 동안에 교과장 임기 동안에 15번 본부식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 박수 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열심히 하면 정말 옆에서 도와주는 인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례가 한도 없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당장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씨앗을 뿌려 놓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시간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기대할 것이 없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수학보다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 고생스러워도 남들이 안 해본 그런 일을 해보는 그런 시조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회상은 완성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완성시켜가는 진행형, ING형 정법 회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서품 8장의 내용 가운데 말씀드릴 내용은 대종사님 교법으로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내용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다. 이 회상은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가 열리는 회상이며 동과 정이 골라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는 회상이며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 함으로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이 하려 함에 자연 이렇게 일이 많도다. 이 내용은 대종사님께서 저는 최초로 우리 회상의 비전을 제시해 주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아무것도 없이 그저 갯벌을 막고 지게 지어다가 흙을 붓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간석지를 개간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 간석지 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간석지를 개간하는 일이 아니고 새 회상을 건설하는 일이다 라는 꿈과 희망으로 평소에 일을 주로 했던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하고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지금 영산 정관평 그 길을 걷다 보면 당시에 선지님들이 흘린 땀 냄새가 정말 향기롭게 맡을 수 있습니다. 맡아보셨죠?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취합니다. 그리고 당시 팔산 선지님께서 몸으로 막았던 그 구멍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멍 흔적이 보여요. 아니 죽사님 웃으시는데 제가 봤다니까요. 그
선지님들이 막았던 그 구멍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그 장차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는 참문명 세계, 동과 정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는 회상, 모든 교법을 도로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는 회상, 이 회상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정법 회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에 서품 16장에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편벽된 수행을 원만한 수행으로, 수행품 22장, 다시 정법 시대가 오면 새로이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실제로 훈련하여 구전심수의 정법 아래 사람이 그 대로를 체험하고 깨치도록 하리라. 전만품 16장에 미륵불이라 함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왕회상이라 함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정산종사 법어원리편 6장에 과거 회상은 일열의 천보살 시대였으나 앞으로는 천열의 만보살이 출현하리라 하셨나니라.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대종경 선회로 구도고행장 6장을 보면 나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지가지 고행을 다 하였다. 그러나 그대들은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눈먼 봉사라도 안심하고 가도록 큰 길을 닦아 놓았고 이렇게 편안히 의지할 집을 지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건만은 여기에 와서도 딴 길을 바라는 자가 없지 않으니 이는 천만년을 구할지라도 다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고 신분의석만 들이댄다면 이는 나의 공부한 수고에 반만하여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내 법대로만 하면 예전에 상근기가 100년 걸려서 할 공부라도 나에게 와서 1, 2년만 닦으면 그 공효를 이룰 것이다. 선회로 구도고행장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법대로만 하면 예전에 상근기가 100년 걸려서 할 공부라도 나에게 와서 1, 2년만 닦으면 똑같은 효과를 낸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만한 성자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대종사님 같은 주세불인이 되니까 적어도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회상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봉독할 때마다 서대원 선지님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뵌 바는 없지만 책으로 봤기 때문에. 원산 서대원 선지님은 대종사님의 작은 누나 아들로 태어났고 또 한화역자였던 큰아버지 용타원 서대인종사님 부친이시잖아요. 이분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9살 때부터 한문사숙에 입학했는데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학식이 아주 이분이 뛰어났습니다. 원기 14년 20세 되던 해에 총부에 와서 외삼촌인 대종사님을 뵙고 2월에 동선을 참석하고 바로 전무 출신을 소원합니다. 원기 19년 25세에 연구부장, 22년 28세에 감사부장, 원기 25년 31세에 총부교감, 원기 26년 32세에 남자 정수의단원의 비선이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가는 내용은 대종경 신성품 18장의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문정규 선진이 송규, 송도성, 서대원 세 사람이 지금은 젊사오나 앞으로 누가 더 유망하겠습니까? 하고 대종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대강렬의이신 정산종사, 주산종사 두 분과 막상막하 비등비등 이렇게 보이니까 오죽하면
이 세 사람이 앞으로 더 누가 유망하겠나이까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송규 형제는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아니한 일과 두 번 시켜본 일이 없었다.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다. 저는 이 이상의 경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단 100주년을 앞두고 자신 성업봉찬하자고 했던 그 대적공실 법문, 그 연마한 내용의 결론이 저는 요 내용이 바로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대원 선지는 대종사님 열반하시기 한 달 전에 원기 28년 4월 28일 제4회 수의단위에서 전무 출신 명부에서 제명되고 수의단 자격도 박탈됩니다. 그 이유는 계룡산 선방과 수덕사 이런 깊은 산사를 찾아다니면서 과거 불교에서 해왔던 수양을 하러 다니고 불경 공부, 연불 좌선에만 주력을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제자 아니다, 내 법을 망칠 놈이다 라고 하시면서 퇴출을 시켰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면서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이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었고 불법의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였습니다. 그 내용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초선, 영육상전, 이사병행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월말통신, 월보, 회보에 아주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서대원 선진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이 월말통신, 월보, 회보에 136번의 이 서대원 선진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대종사님 법문 수록과 강론이, 불교 강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단한 활약을 한 분임에도 틀림이 없지만은 대종사님께서 너는 내 제자 아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호하게 과거에 하던 방식, 과거에 하던 그 공부, 그 길로는 안 된다, 번지수가 틀렸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열반하시기 전에 못 박아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종사님과 원산 서대원 선지님께서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저는 약속된 플레이를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회상 초기에 당시 구성원들을 볼 때 충분히 불교적이고 충분히 육아적인 면에서 수승한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열반을 앞두고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다가 결단을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완전 무결한 정법회상,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는 정법회상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이렇게 일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만 년 대원을 가지고 새롭게 열은 정법회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5만 년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 일이 공부고 공부가 일인 그 길에 들어서라. 그래야 이 회상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원불교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은가? 행복하게 생각합시다. 대종사님께서 일을 하라고 열어주신 회상이 원불교입니다. 이 대종경 서품 8장을 보니까 원불교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일하는 것이 공부고 공부가 일인 이 경지를 원불교가 그 길을 하는 것이구나. 우리 딸이 청주 교당에 부교무로 있어요. 아빠, 원불교 왜 이렇게 일이 많어?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나 나나 이런 일을 하는 우리가 바빠야지. 그러면 도둑놈이 바쁘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빠야지 도둑이 바빠서 되겠습니까? 원불교가 일이 많아야 정상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복전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 대종사님이 제시해 주신 정법회상의 번지수를 잘 찾아가는 공부인이 되십시다. 그리고 영산에서 우리 학생들 그런 대종사님의 제자로 확실하게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나는 대종사님의 제자인가?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과연 대종사님의 참 제자입니까? 라는 물음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대종사님의 제자인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각자 설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 신고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오늘 영산선악대학교에서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악회 이쪽입니다. 예.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음악회를 개최를 못하고 그렇지만 연습은 쉬지 않아서 오늘 가을 법회를 맞이해서 스승님과 선진님들과 도반들께 작은 음악회로 우리가 보훈을 하자는 마음으로 정성 담은 그리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부터 노래 한 곡 하고 이어서 학생들 합창을 소환해서 세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꽃병입니다. 생각나나요 아주 오래전 그대 내게 줬던 꽃병 흐드러지게 핀 검붉은 장미를 가득 꽂은 꽃병 생각나나요 아주 오래전 그대 내게 줬던 꽃병 흐드러지게 핀 검붉은 장미를 가득 꽂은 꽃병 우리 맘이 꽃으로 피어난다면 바로 너겠구나 온종일 턱을 괴고 바라보게 한 그대 닮은 꽃병 시절은 흘러가고 꽃이 시들어지고 나와 그대가 함께였다는 게 아스라이 흐려져도 어느 모퉁이라도 어느 꽃을 보아도 나의 맘은 깊게 아려오네요 그대가 준 꽃병
꽃이 시들어지고 나와 그대가 함께였다는 게 아스라이 흐려져도 어느 모퉁이라도 어느 꽃을 봐도 나의 맘은 깊게 아려오네요. 그대가 준 꽃병 그대가 준 네, 이어서 영산 선악대학교 Y싱어즈가 준비한 보온하는 마음으로 정성 담은 그리움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요즘처럼 만나지 못해 힘든 시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비록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는 없지만 마음속엔 언제나 내 편일 것 같은 스승님과 도반들이 있어 참 좋습니다. 힘이 됩니다. 훗날에는, 아니 지금부터는 우리가 선진님들과 도반들과 더 많은 분들의 편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 열심히 마음을 공부합니다. 누가 내 맘을
살면서 힘든 순간들이 잊을만 하면 찾아옵니다. 어떤 때에는 도망쳐 버리고도 싶지만 바람 속에, 햇살 속에, 저 나무 위 빈 공간 속에 저를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시는 선지님들이 계실 것만 같아 힘을 내어 봅니다. 그렇게 한숨을 넘기고 나면 그래도 이 길에는 좋은 날이 훨씬 더 많음에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스승님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루를 지내고 보면 참 단순할 것 같은데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문득 알아차릴 때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 길에서 자유롭게 만나 뵐 수 없는 환경을 당하고 보니 더욱 그립고 많이 아쉽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면 더 나아지리라는 다짐을, 서원을 마음에 모아봅니다. 스승님과 도반들이 나의 친구였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저도 우리 영산의 공부인들도 영생의 도반이 되고 시무가 되고 그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진실하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며 다시 환하게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노래 잘했지요. 네, 큰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내 사항입니다. 인사가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진산 김관도 성곤 교도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압구정 교당 소속 김관도입니다. 지난 4.15 총선 때 우리 종법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도님들이 엄청난 서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워낙 부족해서 또 강남의 벽이 워낙 두터워서 낙선을 했습니다. 진작 와서 좀 낙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낙선 후에 이제 제2의 인생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평생 서원으로 세웠던 이 종교 유활 운동에 매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청와대에서 재외동포 재단 일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내일 모레 임명장을 받고 이제 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은 3년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당에서 이 재외동포 일을 오랫동안 했던 연구가 있어서 이 일을 좀 맡으라는 그때 하명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강남에 한 번만 더 도전하고 떨어지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 씨앗이 됐는지 이번에 또 이 일을 맡게 됐습니다. 이 재외동포 재단이라는 것은 해외에 있는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과 또 민족 정체성 교육 그리고 또 문화 경제 교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낙선하고서 강남 주민들한테 처음에는 좀 섭섭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이제 강남에 묶이지 말고 세계 사업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저를 떨어뜨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장까지는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 유활운동을 열심히 해서 언젠가 열릴 금강산에서 개최될 초대 이 유활회에서 내가 의장은 꼭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기타 사항은 예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의 영상과 예외를 준비하면서 종법사님과 선생님들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산 성지에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신앙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선진님들과 법동지들께서 늘 지켜봐 주시고 아껴주시는 사랑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상 영산선악대학교 주관 총부 일요예외를 마치겠습니다.